여러분, 오늘은 길고 길었던 윤동주의 자화상 끝났고요. 20페이지 최척전으로 함께 할 거예요. 최척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의 최척전은 조이완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넘겨보세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교과서에 실린 게 전부가 아니야. 원래 전문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 내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척전에 대해서 짧게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척전 영상 감상할게요. 함께 읽을 작품은 조이완 작가의 최척전입니다. 이젠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와 아들, 사돈까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명씩 차례대로요. 아마도 정말 기이한 우연이다 하고 생각하겠지요. 이 소설의 주인공 최척은 이 기이한 우연을 여러 번 겪은 인물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최척의 일대기는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기우록, 즉 기이한 만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최척은 전라도 남원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서문 밖 만복사 동쪽에서 아버지와 외롭게 살았지요. 최척은 착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공부하는 담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최척을 걱정한 아버지는 정상사에게 아들을 맡기지요. 좋은 선생님께 배우면 공부도 재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상사는 아주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척의 실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런 최척을 지켜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오경, 어머니인 심씨와 함께 정상사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낭자의 아버지이자 심씨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겉보기에 17에서 18 정도 되어 보이고요. 까만 머리가 아름다운 소녀예요. 남몰래 최척을 좋아하던 오경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척의 방문 틈으로 쪽지를 던집니다. 한편 쪽지를 받은 최척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해요. 어떡해. 소녀의 쪽지를 받은 게 내심 들뜨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지요. 하지만 더욱 마음이 복잡한 쪽은 쪽지를 준 오경이었어요. 기다리다 못한 오경은 자신의 몸종을 시켜서 답장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주고받기 시작한 편지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순조롭지 않아요. 먼저 최척의 아버지 최공부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반드시 부자가 아니면 혼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들을 단념시키면서도 정상사를 찾아가 아들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보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최공의 예상이 맞았어요. 심씨는 단칼에 거절하지요. 아시다시피 제가 집을 버리고 피란을 나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딸 하나뿐이니 그 딸은 부잣집으로 출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밤 오경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머니에게 혼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보니까요. 옆방에서 공부를 하는 최공의 아들 최척이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재물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일생을 그르치는 일이 될 거예요. 이건 깨진 병을 다시 원상태로 할 수 없고 물들인 실을 다시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새 적병이 이웃마을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다급한 시기에 마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요? 아주 훌륭한 설득 전략이에요. 재물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했고요. 물들인 실의 비유를 써서 듣기 쉽게 풀었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잘 풀어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머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기죠.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혼인날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해결되면 소설이 아니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더니 군대에서 오라고 하네요. 종소리가 좀 길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았다가 이어서 들을게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드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남원부에서 의병이 모일 때 최척은 당연히 의병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어요. 글만 잘 읽는 게 아니라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탔거든요. 국가를 위해 의병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꿈에 그리던 오경 낭자와의 결혼은 어떡하죠?
그러니 홀리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최척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바심이 난 최척은 의병장인 변사정에게 휴가를 요청하지요. 사실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었어요. 일단 변사정이 무척 엄한 사람인데다가 그는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개인의 일을 앞세우는 최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히 어디서 홀리를 올린다고 휴가를 내는가? 외적을 다 격파하고 나서 혼인을 올리도록! 이 한마디에 우리의 최척 찍소리도 못하고 기가 죽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오경을 노리던 양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유한 양생에게 돈을 받은 정상사의 아내는 이런 말을 살살 흘리죠. 여기서 잠깐. 어떤 책에는 정상사의 아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는 매파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정상사의 아내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최생이라는 자, 너무 빈곤하지 않아요? 부친을 봉양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양 씨는 원래 알아주는 부자가 아니겠어요. 게다가 아들의 성품도 좋아서 최생만 못지 않으니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심 씨는 이 말에 혹 해서 양부자와 딸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해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공감이 돼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최척을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불안했겠죠. 오경이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찌 네 고집만 부리느냐? 어느 앞이라고 감히 시집가는 문제를 네가 옳다 그르다 하느냐?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내 결혼인데. 그쵸? 혼인 문제가 집안의 결정이었던 시대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경이 호락호락하게 집안의 결정을 따를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쪽지를 던진 사람도 오경이었죠. 어머니를 설득시킨 사람도 오경이었잖아요. 그만큼 주체적이고 또 집요한 성격입니다. 어머니인 심씨가 끝끝내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자 오경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죠. 다행히 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한 심씨는 다시는 양부자와의 혼인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한편 최척은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전해 듣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마음이 힘든데 이제 알아 누워버려요. 마음의 병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최척의 모습을 보고 의병장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사정을 봐줍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무사히 혼례를 치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살림도 점점 나아지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부로 소문도 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불임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신의 능력에 기댔습니다.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만복사의 불공을 들이고 돌아온 어느 날 갑자기 오경의 꿈에 장육금불이 나타나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내가 기남자 하나를 점주해주겠다. 하시더니 드디어 두 사람은 첫째 아들 최몽석을 얻게 됩니다. 몽석이라는 이름은 등에 붉은 사마귀가 있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귀엽고 잘생긴 아들도 얻었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외적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정윤현, 최척의 가족은 남원으로 쳐들어온 외적을 피해서 지리산 연곡 깊숙이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마냥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기엔 식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최척은 가족을 남겨두고 잠깐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질 못해요. 외적이 연곡으로 가는 길을 감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사륙했거든요. 이걸 알게 된 최척은 자신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줄로만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명나라의 장군인 천총 여유문입니다. 최척은 명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장군에게 간청하지요. 아무래도 조선에 있으면 자꾸 죽은 가족이 생각날 테니까요. 정말 최척의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났을까요? 일단 오경의 어머니 심씨와 최척의 아버지 최공은 외적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몰래 산골짜기에 숨었다가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였던 몽석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씨와 최공은 산을 떠돌다가 연곡사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꼭 몽석이가 우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몽석이를 구해준 사람은 연곡사 스님이었습니다. 외적이 한바탕 사륙을 하고 지나간 뒤에 시체 더미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연곡사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럼 오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장을 한 오경은 외병 도누에게 잡혀서 외국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경은 꿈속에서 장육금부를 만나서 마음을 고쳐먹죠. 다행히 도누는 좋은 사람이라서 친아들처럼 오경을 돌보고요. 오경도 그를 따르게 되어서 함께 장사를 하게 됩니다. 명나라로 떠난 최척은 여유문이 세상을 뜨자 산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영혼의 동반자인 주우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주우는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자면서 최척에게 제안을 하죠. 최척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기저기로 유랑하다가 안남에도 이르게 됩니다.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남 항구 어딘가에서 연불 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불 소리를 듣고 마음이 울적해진 최척은 퉁소를 꺼내서 부는데요. 갑자기 연불을 외는 소리가 뚝 하고 그치더니 조선어 시가 들립니다. 안남에서 조선말을 듣는 것도 놀라운데 그 시는 바로 아내가 썼던 시였어요. 최척은 너무 놀란 나머지 퉁소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찾으러 갔느냐고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기절해버렸어요. 다음날 최척은 항구로 가서 조선말로 묻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인이 있어? 이 말을 듣자마자 놀란 발걸음이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배에서 뛰쳐나오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놀라서 허겁지겁 나온 사람은 바로 오경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동안 오경을 돌봐주었던 웨이는 흔쾌히 최척에게 오경을 보내줍니다. 다시 만난 최척과 오경은 일단 주우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서 정착을 하고요. 둘째 아들 몽선이도 낳습니다. 둘째 역시 등에 붉은 사마귀가 있죠.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요. 하루가 다르게 자란 몽선이가 어느덧 혼처를 정할 때가 왔죠. 몽선이의 짝은 이웃에 사는 진씨 가문의 딸 홍도였어요. 그런데 홍도의 사연이 되게 특이해요. 홍도의 아버지는 명나라 병사로 조선에 출정했다가 세상을 떴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홍도는 몽선과 결혼을 하고요. 언젠가는 조선에 가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칩니다. 다음 해인 무오년에 명나라는 위기를 맞죠. 누르하치가 요양으로 쳐들어오자 명나라 황제를 지키기 위해 소조 사람인 오세영이 최척을 서기로 삼아 함께 요양으로 출정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병사들도 명나라를 돕기 위해 출정했죠. 이곳에 조선의 대원수 강홍립 장군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를 너무 만만히 봤던 탓일까요? 조선군과 명군은 모두 포로가 되고 말아요. 최척도 당연히 포로 신세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중에는 몽석이도 있었어요. 연국사 스님이 구해주었던 첫째 아들 몽석이 기억나시죠? 몽석은 강홍립 장군을 따라서 조선의 군사로 왔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일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감추고 있는 건 없는지 의심하는 상황이죠. 몽석은 최척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명나라 병사가 조선 사람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요. 최척도 오랑캐가 실상을 조사한다고 생각해서 전라도에 있었다고 했다가 충청도에 산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는요. 시간이 답이에요. 두 사람은 몇 개월 동안 포로 신세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가까워지는데요. 최척은 자신의 기고한 인생 이야기를 몽석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던 몽석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잃은 아들의 나이가 몇이며 몸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 아들은 갑오년 10월에 나서 정유년 8월에 이뤘습니다. 등에는 붉은 사마귀가 있죠. 대답을 듣자마자 몽석은 기절합니다. 이전에 최척이 안남에서 아내의 시를 듣고 기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떠올려보면 역시 부전자전이에요. 몽석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이 최척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최척은 아들을 만난 기쁨과 함께 아버지와 장모인 심씨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우연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홍도의 아버지 있죠. 홍도의 아버지를 최척이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포로를 지키던 늙은 오랑캐가 최척과 몽석이 특별한 사이이고 오랜만에 상봉했다는 걸 알았는지 몰래 두 사람을 풀어주는데요. 최척은 살아있는 가족을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다가 그만 병이 나요. 은진의 여관에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여기서 은진이 어디냐면 지금의 충남 논산이에요. 그때 우연히 여관에서 만난 사람이 의술로 최척을 구해주고요. 덕분에 최척은 무사히 최공과 심씨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고향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홍도의 아버지 진위경이었어요. 세상에. 결혼식에서 종 치고 이어서 다시 볼게요. 자, 이어서 에서도 보지 못한 보겠습니다. 사돈을 조선 땅에서 그것도 우연히 다시 만나다뇨. 대단한 우연이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경은 명나라 관군이 호병에게 전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또다시 그녀의 꿈에 나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십니다. 헛되게 죽으려 하지 말아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경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요. 배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몽선이와 홍도에게 조선말과 일본말을 가르치고 외병을 따라 백기를 다니던 때를 생각해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가 철저해도 일이 틀어질 수 있나 봐요. 불행하게도 외적을 만난 세 사람은 배를 빼앗기고 무인도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세 사람은 다행히 지나가던 조선 배를 만나고요. 경신년에 드디어 남원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옛집 앞에 도착하니까 모두 달려나와요. 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최척 부부는 모두 살아서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봉양을 많이 받았으니 참 희한한 일이로다. 조의안 선생의 최척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최척전 한번 영상 봤는데 어때요? 최척전 전체 줄거리 보고 나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겠어? 제목에서 우리 이런 기이한 우연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최척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했냐면 기우록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최척전은 보면 중간중간에 외병의 침입 때문에 의적들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면 처음엔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오경과 혼인하려고 했던 최척이 외병이 침입하자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정유재란에서 최척이 오경과 혼인해 낳은 아들 몽석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두 차례 전쟁이 작품에 등장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은 뭐냐면 조선 선조 때부터 선조 31년 때까지 두 차례에 걸려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침입해서 싸운 싸움인데 1차 침입이 임진년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2차 침입을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임진왜란 안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는 거죠. 두 차례의 전쟁을 보통은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에서는 시기를 나눠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품 내용 본문은 20페이지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 해서 총 27페이지까지 있는데 앞부분 줄거리랑 뒷부분 줄거리로 생략된 다음 전개, 위기까지만 우리 작품에 함께 나와요. 전개, 위기까지만 함께 나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방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 정리를 적고 나서 다음 시간에 작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띄워드릴게요. 한번 필기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 필기하시면 돼요. 한문 소설이고요. 군담 소설이고 군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쟁이 나오면 군담 소설이에요. 그리고 최척이랑 오경이랑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정 소설이고요. 사실적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부처님이 꿈에 나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이고 모든 일이 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거기 갔더니 퉁소 소리가 들리고 우연히 구해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나머지 시점부터의 내용들은 작품 할 때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멈춘 다음에 필기 특징 4번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나면 강의는 마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하시고 나서 끄셔야 돼요. 그러면 이만 안녕.